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환입니다. 네, 제가 사실 유니티에서 오기는 했지만 뭐 유니티의 기술이 뭐 정확히 어떻게 됐고 제품군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유니티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딱 요즘 현재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메타버스를 주제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AR, VR, MR 이런 용어들을 계속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좀 정의 같은 걸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VR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라든가 바이브라든가 그런 기기를 통해서 완전히 눈앞에 딱 쓰면은 눈앞에 현실은 없어지고 완전 100% 가상이죠.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실 위에 가상을 얻는 그런 방식인데 이 AR이 우리말로 하면 증강 현실인데 이게 증강이란 게 좀 뭐 한국말로 하면 되게 애매까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증강이라는 거는 결국 증가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MR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AR, VR이 결국 융합이 되면서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혼합 현실 이런 용어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MR이라는 단어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MR이냐? 사실 이 MR도 AR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긴 한데 이런 글래스 타입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홀로렌즈 대표적인 게 홀로렌즈죠. 이런 홀로렌즈 같은 기기를 껴서 이 현실과 가상이 혼합돼서 보이면 그걸 MR이라고 많이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보통 AR이라고 얘기하면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걸 AR이라고 더 부르는 것 같고 MR이라고 하면은 이 글래스 타입을 MR이라고 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R, VR 뭐 통칭해서 XR이라고 하는데 이런 XR 통해서 실시간 3D 혁명이 일어났다고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시간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인터랙션이 가능한 컨텐츠들이 그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CG를 보게 되면은 영화에 나오는 CG는 되게 그래픽도 화려하고 재밌고 하긴 한데 뭔가 우리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방향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플로우대로 그냥 영상 보여주는. 하지만 실시간 3D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터랙션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게임일 텐데 게임에 쓰여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어가 조작을 하면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내 입력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뭐 몬스터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했던 그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게임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사운드 때문에 잠깐 이제 다시 켜실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운드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사운드 예, 예. 다시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게임뿐만이 아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 자동차, 운송, 제조,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마케팅 등등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쫙 영상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근데 게임 쪽은 건너뛸게요. 지금 어차피. 그 예. 줌 툴바가 그 저기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아, 네, 지금 감사합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산업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우선 요즘 메타버스로 많이 대변이 되죠. 그래서 소셜 영역을 말씀드릴 텐데 특히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섹션에서 알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비슷한 서비스, 비슷한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유니티로 만들어진 것들이긴 한데 알트 스페이스뿐만이 아니고 호라이즌 아니면 VR챗 이런 식으로 VR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셜 VR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페토나 이프랜드처럼 VR이 아니고 핸드폰이나 뭐 그런 기반으로 돼 있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난 서비스들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서비스되고 런칭되고 있던 그런 서비스들인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보여드릴 건 VR챗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VR챗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안에서 예능을 찍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합니다. 30층짜리 회사 건물이 나타나고 나의 아바타가 실제와 똑같이 1층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얘들아 인사 안 하니?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찍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플랫폼 업체인 이 회사는 30층 건물 가운데 한 개 층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층은 가상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큰 빌딩처럼 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가게가 이제 왁빌딩 안에 입점이 되는 거죠. 오늘 보여주신 메타버스란 가공,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인 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만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스타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은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살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찜질방이다. 오빠, 내가 찜질방비는 냈으니까 계란이랑 식혜는 오빠가 사겠지? 5G 등 갈수록 빨라지는 통신 환경 속에 실제 같은 가상 세계는 어느덧 현실 세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셜 VR 아니면 텔레프레센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제페토, 이프랜드 이 두 개가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저희랑 유니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컨퍼런스는 세션 같은 지금 여러분도 줌으로 접속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세션 같은 건 줌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을 지금 영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시 공간 같은 거를 제페토 안에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안에 꾸며놔가지고 이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부스도 방문하고 뭐 유니티 기념품도 얻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바타가 지금 보시면은 유니티 모자를 쓰고 있고 유니티 잠바를 입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아니 이 제페토 안에서 이런 굿즈를 모으면은, 아바타 옷을 모으면은 저희가 그걸 실제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상과 현실 이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겨난 건 사실 되게 오래전에 생겨났습니다. 30년도 더 된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이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단어가 되게 오래됐긴 했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에 대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냐, 그 정의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연 뭐 이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 정의에 대한 뭐랄까 정립이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화 레디 플레이 원도 마찬가지고 소설 스노우 크래시도 마찬가지고 이 VR 장비를 끼고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는 VR 장비를 껴야만 그게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니다, 이 메타버스의 바로 핵심 가치는 아바타다. 이 VR 이런 장비 자체가 아니고 가상 공간의 또 다른 나를 나타낸 이 아바타가 있으면 바로 그 공간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로 불리고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되게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VR 같은 하드웨어 아니면 아바타 이런 가치보다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가상 공간의 행위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실과 가상이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버스의 핵심 가치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오고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현실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가상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가상에서의 결과물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과 가상이 함께 발전하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툴로서 더 많이 각광을 받고 더 많이 여러분께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쭉 계속 보여드리면요. 아까 전시 공간을 제페토 안에서 한 걸 보여드리긴 했는데 전시 공간뿐만 아니고 발표, 컨퍼런스 현장 같은 것도 가상 공간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바이브에서 진행했던 가상 공간에서의 컨퍼런스입니다. 이 바이브에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걸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게이지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가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연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막 바이러스를 공중에 뿌려요. 그래서 지금 가상 공간이니까 안전하다 하면서 막 공중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들의 방호복으로 뿅뿅뿅뿅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가상이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걸 되게 연출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션을 진행하다가 스크린에서 기차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에서 행사를 옮겨와서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가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연출 이런 것들을 적극 적용하게 되면서 이런 가상 공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스크린샷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상공간 알트스페이스 안에서 진행을 됐었고 막 배경이 수족관이었다가 배경이 공연장이었다가 그런 식으로 되게 동적인 연출들을 많이 적용하면서 이 행사를 더욱 재밌고 풍성하게 꾸민 그런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컨퍼런스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전시, 컨벤션, 뭐 회의 이런 것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마이스 산업에서 이런 가상 공간의 활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업무 환경, 재택근무 이런 걸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슬슬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넷플릭스도 지금 보면은 IT 산업이긴 한데 이게 출발은 비디오 대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된 산업, 아니면 금융, 제조 이런 전통적인 인더스트리에서는 재택근무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 반대로 IT 업계 쪽에서는 이런 재택근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유니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랑 출근이랑 좀 섞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게 될 건데요.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줌으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줌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한다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음성뿐만 아니고 제스처라든가 바디랭귀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줌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상에서 진행하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의 협업, 업무 공간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은 가상 공간에 오브젝트도 띄우고 서로 그리고 아바타 형태로 만나게 되니까 음성뿐만 아니고 제스처,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도 전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 오브젝트라든가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띄우게 되면서 줌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화상에서 벗어나서 가상 공간에서의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 자택근무의 단점이라고 그동안 여겨왔던 것들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든가 경상국립대학교, 아니면 부산교육청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과 함께 뭔가 협약식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협약식 같은 거는 길어봐야 1시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1시간짜리 행사를 위해서 되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게 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랑 가상 공간에서 협약식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끝나더라도 이런 공간들은 계속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스페셜이라는 서비스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신 거는 앞선 세션에서도 나왔던 메시라는 플랫폼이고 지금 우측에 보시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인데요. 보시면 이 두 회사 다 하드웨어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MR, 이 글래스 타입의 AR을 만들고 오큘러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VR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나가는 추구하는 방향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비록 하드웨어의 기반은 다르긴 하지만 추가하려는 방향은 비슷한 상태로 융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레디 플레이 원 영화를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레디 플레이 원이 메타버스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죠.
근데 영화 주제 자체가 가상일 뿐만이 아니고 영화를 제작할 때도 가상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라든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정글북 영화인데요. 정글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이요. 이런 블루 스크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루 스크린 할 때 단점이 뭐냐면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메소드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결과물, 일종의 MR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실시간 결과물을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최종 퀄리티는 아닙니다. 이게 좀 러프한 퀄리티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사전 제작 단계에서 그 영화 촬영하는 단계에서 이런 결과물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감독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배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촬영하고 나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메소드 연기, 상상에만 의존을 해야 됐던 것들을 굉장히 촬영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감독뿐만 아니고 이런 배우도 실사를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측 아래 보시면 그 결과물을 보면서 작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인형 탈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스태프들이 이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죠. 뒤에 이 캐릭터 뒤에 사람 뒤에 뭔가 튀어나왔네요. 그리고 또 미디어 산업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인플루언서죠. 뭐 예전에는 사이버 가수 20년 전만 해도 사이버 가수라는 이름으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담 그리고 사이다 류샤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인기를 끌려다가 못 끌었죠. 그러니까 인기 자체는 끌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력의 한계로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슈가맨에서 이 아담 캐릭터의 목소리 주인공이 출연을 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컴퓨터 어머, 옛날, 이른바 옛날 사이버 뉴스. 세계에서만 진짜 많이 활동하는 나왔어요. 가상의 진짜 많이 가수가 나왔어요, 국내에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맞아. 이게 안 한 나죠? 의류업체에선 벌써 의상 협찬까지 나섰습니다. 와. 스캔들을 일으킬 염려도 또 출연 약속을 어길 염려도 없는 사이버스타. 아담의 음성만은 그렇긴 실제 하네. 사람의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국내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은 1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순수 국내 캐릭터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나는 진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신인 가수 아담입니다. 아담. 너무 멋있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0살. 나랑 동갑이구나. 그 연예가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입이 안 맞아요, 잘. 예. 여기가 이분이 루시아예요? 이분은 사이다예요? 사이다는 힙합 쪽이네요. 노래분이. 저 CF로 이거, 찍었어. 이거. 음료수. 음료 CF로 찍었었어, 맞아. 맞아, ECF.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많은 기술력인 한계, 장비 한계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기술 장벽도 되게 낮아지고 하드웨어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도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연예인이 대표적으로 버추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키즈나일 텐데요. 키즈나이는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찍은 게 294만 명인데 지금 아마 300만 명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캐릭터를 모르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このゲームはな、辛くて苦しい死ねって死に方をしたくなかったらこれを今からするの？先に言ってよ。もう無理なんだけど。積んだ積んだ。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もう終わってよ。 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가상 연예인이 가상 캐릭터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일본에서는 이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영상은 못 가져왔어요. 이거 영상은 조금 항마력이 필요해서 스크린샷으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서브컬처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브컬처뿐만 아니고 이 캐릭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메인스트림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갤럭시 광고를 이 키즈나이가 함께 찍었었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음향 꺼놓긴 했는데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함께 소셜라이징을 해라, 함께 즐겨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인기인 캐릭터가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모션 캡처도 되게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션 캡처가 막 1억짜리, 2억짜리 굉장히 비싼 장비도 있긴 하지만 한 몇백만 원짜리 되게 저렴한 보급화된 장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보급된 것도 있고 그리고 모션 캡처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션 캡처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는데 따로 데이터를 뽑아와서 막 렌더링 작업을 하고 그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이런 모션 캡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라이브 모션 캡처, 실시간 모션 캡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캐릭터는 위즈익 스튜디오에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보시면은 우측 아래 영상을 보시면은 액터가 이 모션하고 액팅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입혀지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런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영상을 하루에도 컨텐츠를 일주일에도 막 몇 개씩 올리고 빨리빨리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실시간 모션 캡처를 활용하고 실시간 렌더링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컨텐츠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셜 캡처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막 얼굴에 점 찍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아이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페이셜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에 갖다 대고 얼굴을 보여주면 캐릭터의 실시간을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캡처 기술들이 많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리고 렌더링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들이 생겨나고 있고 최근엔 저희 유니티로 개발된 수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수아 캐릭터를 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모션 캡처, 페이셜 캡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사 스타일뿐만 아니고 완전히 만화 스타일 그리고 완전 사람이 아닌 동물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이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유명한 캐릭터가 뽀로로, 핑크퐁 같은 캐릭터들이잖아요. 이 뽀로로도 마찬가지고 핑크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니티를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을 이 성능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운송 제조 이런 쪽으로도 가상 공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자동차 디자인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 디자인할 때 보면은 CAD로 먼저 디자인하고 CAD 같은 툴로 먼저 디자인하고 그리고 미니어처 스케일로 뽑습니다. 그리고 1:1 스케일로 뽑고 이런 점토 같은 걸 사용해서 뽑는데 보시면은 점토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수한 페인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특수한 페인팅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다 같이 모여서 검수하고 그리고 이 리뷰 상황이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CAD 뽑고 다시 미니어처 뽑고 1:1 스케일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적인, 비용적인, 공간적인 많은 것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시까지라고 돼 있네요. 제가 늦게 시작한 만큼 이게 늦게 끝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